안녕하세요. 네, 포스코 고등학교 통합과학을 맡은 김영재 강사입니다. 포스코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제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, 우선 통합과학이 집중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는 숙지를 하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어 봤어요. 자,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통합과학에 대해서는 어떤 과목인지, 포스코 내신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, 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 소개부터 한다면, 지금 이렇게 저희 이력이 좀 나와 있기는 한데, 보시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거예요. 아마도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겨울방학에 저랑 수업을 했던 친구들도 있고,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, 뭐 기본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필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이 정도는 어머님이 잠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우선 통합과학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통합과학은 물리, 화학, 생물, 지학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고요. 이 안에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공부하게 될 원과정도 있고 투과정도 있습니다. 따라서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뭔가 1학년 때 배우는 기초적인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. 통합과학이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해야 할, 물론 이제 정상적인 커리큘럼으로 진행하는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, 고등학교 3학년 때 투 과목을 하게 되잖아요. 그 일부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즉 그 말은 일부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. 물론 뭐 대부분 학원에서 상담을 받으실 때는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에 한번 선행하는 것 정도로도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, 지금 포스코 고등학교잖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 유형들이 어떤 난이도로 나오는지를 알게 된다면, 실질적으로 이 과목 자체를 일반 고등학교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통합과목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본 슬라이드인데,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수업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언제든 저한테 문의를 주셔도 될 것 같고요.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따라서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를 좀 확인해 보면,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원과정과 투과정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. 어, 섞여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어려운 파트가 좀 있다라는 얘기죠. 즉 1학기나 2학기 포스코 고등학교로만 말씀을 드릴게요. 집중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1학기, 2학기 때 내용이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2학기 때는 이제 물리 1을 집중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. 1학기 때는 중간고사, 기말고사를 통해서 전 단원을 전부 다 공부합니다. 일부 단원을 빼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1학기 때는 어떤 단원이 학생들의 변별력을 나누는지, 중간고사 때는, 기말고사 때는 어떤 단원이 나누는지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고요.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문제들을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. 그래야 학생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학교를, 시험 문제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수능 수준에는 고난이도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. 물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포스코고에 간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선행을 좀 많이 해오더라고요. 그래서 3월 달에는 어느 정도 한 바퀴는 돈 친구들이 많은 편인데, 만약에 그럼 겨울방학에 한 바퀴를 돌지 못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. 근데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뭐냐면 학교별, 영역별 선생님들이 어떠신지를 파악하셔야 돼요. 이 선생님이 여태까지 출제됐던 시험 문제들이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었는지, 아니면 진도는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, 우선은 말씀드릴게요. 작년, 재작년, 재재작년에 포스코 고등학교의 시험 문제가 다 달라요. 그러니까 난이도도 뿐만 아니라 진도도 달라요. 그래서 어떻게 진도를 나갈지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중요해졌죠, 통합과학이. 예전에 비해서 국영수와 같은 단위수를 가지고 있어요. 따라서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이 단위수, 물론 뭐 어떤 학교에서는 8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6단위를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만큼 단위수가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신을 통합과학에서 뭐 단위수가 낮으니까 이런 말이 이제 나올 수가 없죠. 그럼 포스코고는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아까도
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이제 이쪽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좀 남겨놨는데, 우선 기본적으로 평균 점수가 높아요. 평균 점수가 높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선행을 좀 많이 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. 편차가 적죠.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한 문제, 두 문제를 가지고 등급이 많이 갈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따라서 포스코고에서 출제하는 문제들이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높은 편이지만 기본적으로 포스코고에 들어간 학생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좀 많이 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 싸움이라고 보시는 게 우선은 맞을 것 같아요. 좀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개념도 확실히 익혀야 되는. 근데 조금 그게 어려운 게 포스코고 같은 경우는 집중이잖아요. 그러니까 집중이기 때문에 할 양은 많고 해야 될 분량은 많고 또 난이도는 좀 어렵고,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학원의 도움을 받건 선생님의 도움을 받건 그래서 좀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출문제 몇 가지를 넣어봤어요. 뭐 이거는 재작년 기출문제고, 지금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지구과학 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.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원 과정을 선행할 필요는 없지만 선행한 친구들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따라서 한 친구와 하지 않은 친구의 차이가 조금 극명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이것도 재작년 문제이기는 해요. 이거는 생물 파트에서 염색체를 다루는 문제이고요. 여기는 화학 반응, 이온화 반응식에 대한 식을 그냥 다 쓰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. 재작년에.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었고 진도가 차례대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. 차례대로 나가지는 않아서 이 부분은 뭐 재작년 거니까. 그럼 작년 거를 보면 어떻게 되냐? 작년 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기말고사 문제죠. 기말고사 문제에서 출제되었던 이제 전력 파트, 변압기에서 파트인데 통합과학에 있는 문제들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요.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제가 지운 표시가 좀 나는데 학생이 조금 지저분하게 풀어서 워드 작업으로 좀 할까 하다가 실질적으로 시험지를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스캔을 떠본 거고요. 통합과학으로도 물론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원 과정을 선행한 친구라면 고민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예요.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이 문제는 운동량 충격량과 연계된 문제라서 그냥 운동량 충격량, 사실 운동량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원 과정과 통합 과정에서의 난이도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선행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변압기 같은 문제는 굉장히 좀 선행을 한 친구와 안 한 친구의 차이가 조금 극명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물리원 기출이에요. 이 물리원 기출인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 문제를 좀 넣어봤고요. 이 작년 재작년 문제는 왜 보여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물리원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 학생들 중에서는 선행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아마도 있을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선행을 하지 않았다. 우선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게 집중이기 때문에 두 과목을 동시에 하기는 조금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 과목에 대해서는 좀 시간 할애가 좀 필요할 수 있는 과목이 통합과학인지라. 근데 통합과학이 끝나자마자 바로 물리하셔야 돼요.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배우던 뭐 그런 통합과학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간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원 파트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그런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작년, 재작년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 전부 다 그냥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서술형으로 바꾸고 문제 조금 변형시켜서 출제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무조건 1학기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물리원 준비하셔야 돼요. 뒤쪽 파트는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역학은 좀 많이 돌려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물론 가장 좋은 건 뭐 통합과학 하면서도 물리원을 하는 게 좋죠. 왜냐하면 나중에를 대비한다면. 근데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한 학기 동안에 끝낸다라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공부해와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.
자, 그래서 내신 대비 포스코고는 겨울방학 동안은 뭐 더 이상 얘기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이미 겨울방학을 지났으니까 그때는 이제 물리원을 병행해서 통합과학을 돌리시는 게 좋은데 우선은 겨울방학이 지나간 상태니까 입학 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. 통합과학이 원체 분량이 많으니까. 근데 물리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그래도 조금 있다면 역학은 조금 병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그래서 3월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조금 시간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역학 정도는 조금 병행해도 되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통합과학이 조금 더 학생이 조금 힘들어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통합과학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중간고사 때 물리 파트, 기말고사 때 화학 파트라고 제가 우선은 썼는데 이게 뭐냐면 재작년까지는 이렇게 진도가 나가지 않았었어요. 물론 재작년도 또 달랐고요.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례대로 진도를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1학기에서는 중간고사 때는 물리 파트라고 적은 이유가 아마 이 파트에서 난이도가, 아니 변별력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기말고사 때는 화학 파트, 산염기, 중화 반응. 물론 발전기나 전력 파트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이 파트, 화학 파트에서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변별력이 좀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러한 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 과정에 해당하는 물리원, 화학원 난이도로 준비하시는 게 우선은 좋고요. 물론 수업 시간에 제가 다른 문제들, 기본적인 문제들도 주겠지만 난이도 높은 문제들도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서 연습을 시키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통합과학이 끝나면 바로 물리원을 집중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. 우선 개념서가 있죠. 이 개념서를 준비를 해서 공부를 같이 하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암기 테스트를 따로 봐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암기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저는 암기 못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학생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애쓴다라고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암기를 좀 잘 안 된다는 학생들이 있어요.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암기 테스트를 통해서 개념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개념 위주의 정리된 그리고 그걸 안 보고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충분히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겨울방학에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학생들이 좀 암기를 하는데 좀 도움이 있었거든요. 물론 매 수업 시간마다 테스트는 진행이 될 거고요. 이 미니 테스트라고는 하는데 이 테스트 자체가 암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학생들한테 테스트가 진행되는 게 조금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암기 테스트를 보고 이제 마지막에는 미니 테스트. 테스트는 뭐 한 10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죄송합니다. 10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근데 포스코고는 이제 분량이 많다 보니까 죄송합니다. 분량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문제의 수는 조금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제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. 이번 주 일요일부터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라서 뭐 어느 정도는 뭐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번은 겨울방학 때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조금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중간고사 때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저도 그에 못지않게 좀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열심히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. 네, 이상 포스코 고등학교 통합과 설명이었습니다.